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놓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 많이 화제가 되는 인물이죠. 테슬라, 뭐 스페이스X. 작년에는 뭘 했나요? 그 팔콘 헤비라는 저 우주선에다가 그 로드스터라는 전기차를 이렇게 앞에 실어가지고 쏘아 올렸어요. 로켓 발사를 한 거죠. 그죠? 로켓 발사를 한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간 기업인이 그걸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거는 그 발사체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 돼요. 한 번 쏘고 나중에 어디 저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면 그거 다시 수거에다가 또 쓰는 거예요. 그렇게 2번 재활용하는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인류 중에 가장 미래에 가까이 가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거버먼 서밋이라는 큰 국제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대 80의 사회가 올 거다. 20대 80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레토의 법칙.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20대 80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20%만 직업을 갖게 될 거다. 그런 예측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기술의 발전은 늘 인간의 직업을 증발시켜 왔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전에는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도우미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처음 엘리베이터라는 그런 발명품이 나왔을 때 계속 그 도우미들의 숫자가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반토막이 나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굳이 도우미라는 직업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여기 왼쪽 밑에 볼까요? 요 장면 기억하세요? 차장이네, 차장. 그렇죠. 버스 안내양, 버스 차장이라고 불렸던 직업인데 1980년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뭔지 몰라요. 이해 못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버스 차장이라는 직업이 왜 없어졌습니까? 버스에 자동문이 생기고 하차벨이 생기고 지금은 교통카드로 태그하면 되니까. 예전에는 버스 차장이 이렇게 신장갑 끼고 동전 거슬러주고 그랬잖아요. 없어진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맨 위에 사진도 보죠. 볼링이라는 스포츠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저 사진을 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볼링을 치지? 이런 여러분이 드는 이런 감정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현재 일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겼다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보여준다면 그 친구들 또한 우리가 이걸 보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낄 거예요. 야, 옛날에는 저렇게 일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기술의 발전은 늘 인간의 일자리를 증발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나요, 요새?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없어질 만한 분야는 노선이 일정한 트럭이나 아니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나. 이거는 예외성이 크지 않잖아요. 정해진 루트만 가게 되니까 그런 거는 자율주행이 훨씬 더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자율주행이 구현된다면, 상용화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의 직업이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증발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 증발의 시대는 전문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인공지능 의사 왓슨입니다. 왓슨이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는 모습인데, 자, 왓슨에게는 암 환자 40만 명의 정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명의를 얘기할 때 명의를 정의하는 기준이 뭡니까? 일단 환자가 어디 아픈가를 딱 보고 이건 무슨 병이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을 정확하게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명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아야겠죠. 임상 경험이 풍부해야죠. 그죠? 아무리 뭐 이론과 지식이 많다 한들 이제 막 의대 졸업한 젊은 의사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결국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아까 우리가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왓슨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의 역할, 명의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의사는 뭘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 의사가 분석한 정보를 환자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전문 용어로 라포를 형성한다 그러죠. 그런 공감적인 역량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인공지능 변호사가 있어요, 이미. 로스라고. 자, 유능한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입니까? 법률에서 정해놓지 않은 그 수많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판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나의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주는 게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럼 뭘 많이 알아야 돼요? 법은 당연히 많이 알아야겠죠. 판례들을 많이 알아야겠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 구조와 알고리즘을 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인공지능 변호사를 인간 변호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많은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역량이 대체가 됩니다. 이거는 2030년도에 AI가 얼마나 인간의 역량을 대체할 것인가를 정리한 표인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제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기자라는 직업 2030년이면 52%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의사는 더 높아요. 70%, 그 옆에 약사 84%, 변호사도 48%, 경찰관은 무려 88%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영화 로보캅처럼 진짜 로봇 경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미 어느 식당을 가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당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와서 음식을 딱 배달하고 가요. 그런 식당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매우 빨리, 많이 확산될 겁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